자, 이번 테마는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분립의 문제 때문에 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은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심판은 같은 행정부 내에서의 스스로 자기 통제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걸 심판법의 아예 명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의무이행 심판을 시각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시고 목차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어요. 허가 처분을 내달라. 근데 이 허가가 뭐 기속일 수도 재량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1번 요건 바쳤어요. 근데 행정청이 응답을 안 해요. 아예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애초에 응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나 무효 못 갑니다. 취소나 무효는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해요. 부작위하고 있어요. 거부 처분이 나왔네요.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때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 취지는 요 부작위가 위법을 확인해달라. 거부를 제거해달라가 아니라 야 위원회 나 허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허가를 좀 내줘. 허가를 내라고 좀 명령을 해줘. 이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서의 청구 취지예요. 허가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허가해라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습니다. 위원회가 봤더니 얘 허가 받아야 되는 애가 맞아요. 그럼 아예 위원회가 재결로 허가한다. 자, 허가한다. 처분을 그냥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처분 재결. 위원회가 직접 내주는 게 아니라 야, 피청구인 행정청 허가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처분해라. 처분명령 재결이라는 인용 재결입니다. 이게 바로 의무이행 심판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목차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의무이행 심판은 소송법에 없기 때문에 다른 주관식 시험에서도 심판법상의 논점 중에는 1순위로 꼽히는 겁니다. 자, 그럼 의 하나 쓰셔야 되겠죠. 요건 심판법 5조예요. 요거 5조 기억하시는 건 이제 두 문자로 모범 답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의 취지 소송법에 없기 때문에 요건 왜 만든 거냐 심판법에 권력분립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심판법은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명문화한 거다. 그런 취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심판 청구 요건 소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요건은 어떤 요건이 있느냐. 청구인 적격 거부나 부작위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은 애는 이거에 대해서 낼 수 있다. 여기도 법률상 이익입니다. 피청구인 적격 신청했는데 거부를 하는 행정청이나 부작위하고 있는 행정청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청구 기간 요 의무이행 심판 거부하고 부작위 두 개 다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럼 거부는 처분이 없어요? 처분이 있어요?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부작위의 경우에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들어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무슨 재결소 정본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여기에 대상 적격 하나를 더 쓰셔도 되는데 이미 의 안에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4번에 대상 적격해서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된다. 그거 뭐 하나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심리가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재결의 종류, 소송에서 등장하는 판결하고 다 똑같아요. 각하 재결도 있고 이유 없으면 기각 재결,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 재결. 요 인용 재결의 종류가 뭐뭐 있다고 좀 전에 보신 거예요. 아예 위원회가 허가를 내주는 처분 재결, 허가라고 명령하는 처분 명령 재결. 요게 인용 재결의 종류입니다. 자, 사정 재결도 나옵니다.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사정 재결 나와요. 어떤 경우냐? 갑이라는 사람이 모텔 허가 내달라. 이런 모텔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근데 행정청이 요건 판단을 잘못해서 거부 처분을 했어요. 자,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얘가 이 당시에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애가 맞는데 중간에 심판 계속 중에 얘가 영업하려는 장소 옆에 학교가 들어와 버렸어요.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얘한테 여기다가 모텔 허가 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거부 처분 당시에는 분명히 위법했는데 지금 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정재결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의무이행 심판의 사정재결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와? 그거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 이런 경우에 사정재결이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재결이 나왔을 때 재결의 공통적인 효력은 어떤 게 있느냐. 심판에서 나온 재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이라는 처분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처분이 갖는 특징이 발생한다. 그거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재결이 나왔습니다. 불복은 어떻게 하냐. 각하나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청구인은 요 재결 자체 이거에 대해서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항고소송 갈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을 가지고 다퉈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요 2번 피청구인의 불복 요거 이제 꼭 빠뜨리지 말고 쓰세요. 인용재결이 나온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는데 위원회가 허가해라. 자 허가해라. 처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얘가 이긴 겁니다. 인용재결 나온 거예요. 이때 과연 피청구인 행정청이 아니 왜 허가하라고 하는 거야? 나 이 허가 취소해달라고 항고소송 갈 거야. 이렇게 과연 불복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애초에 인용재결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불복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용재결 나왔을 때 과연 피청구인이 요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건가? 안 된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따라야지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항고소송 제기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요게 바로 의무이행 심판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심판이기 때문에 의 쓰시고요. 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 취지 쓰시고요. 이제 소송하고 유사합니다. 일단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 요거 쓰시고요. 이제 본안에서 판단이 끝나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종류 다 쓰시면 돼요. 그렇게 나왔을 때 재결의 효력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공정력, 불가증력,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럼 만약에 요 재결,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어떻게 불복할 거냐. 청구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의한하자가 있으면 그거 다투면 됩니다. 재결 자체에 고의한하자가 없다면 원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자, 인용재결이 나왔어요. 그럼 청구인은 다툴 일 없습니다. 이때 피청구인이 과연 불복할 수 있는 거냐. 기속력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요 흐름으로 여러분들 의무이행 심판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테마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테마로 뵐게요.